안녕하십니까. 은퇴안내자TV의 은퇴안내자입니다. 오늘은 40대 이후 미용사 되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조금 들어서 뒤늦게 미용사라는 직업의 매력을 느끼거나 관심을 갖게 되신 분들이 계시나요? 의외로 많은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이 미용사라는 직업을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실에서 가까운 정말 실력 좋은 미용실의 원장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원장님은 몇 살까지 현업에 종사하실 계획이신가? 그랬더니 개인적으로는 늦은 나이까지 일하고 싶은데 선배들을 보면 본인이 어떤 한계에 왔다고 생각하면, 즉 그 한계라고 하는 게 이제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내 기술이 조금은 이제 좀 뒤처지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가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시골로 가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개업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그래서 본인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40대 이후에 이 직종에 진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요즘 보니까 새롭게 진출하는 조금 나이가 먹어서 이 분야로 들어오는 분들의 경우에 세 가지 루트로 들어오는 것 같다고 합니다. 먼저는 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그 학원이 만든 전문가반에 들어가서 수료하고 바로 현업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같으면 실력이 없어도 가서 그 보조로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머리 감기고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배우는 게 일반적이었다면, 아무래도 나이가 먹고 난 다음에는 그 과정을 거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바로 전문가반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술을 향상된 기술을 배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바로 채용 공고를 보고 스텝으로 취업해서 일을 배우는 경우가 또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자존심을 좀 내려놔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매니저나 이런 분들이 좀 자기보다 나이가 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야단맞을 각오까지 다 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학원에 다니다 보면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현장 경험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 경험을 쌓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자기 개업을 하는 경우도 덜어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본인이 정말 좋아하고 감각만 있다면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으로 나이가 들면 눈을 포함해서 신체의 노화가 올 텐데 이 직업에 장애가 되지 않겠는가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자기가 젊어서 미용을 배울 때 선생님들에게 많이 했던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선생님들이 해주시던 말씀이 몸으로 하니 감각으로 하지,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즉 몸은 조금 늙어가면서 조금 표현이 그렇네요. 좀 노화되면서 점점 눈도 잘 안 보이고 또 좀 손도 좀 둔해지고 이럴 수 있지만, 오랜 동안의 경험이 하나의 감각으로 작용을 하고 습관으로 작용을 해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크게 어려움 없이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본인이 지금 그것을 또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많은 경험을 쌓아두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덧붙여 주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원장님은 계속 새로운 스타일들이 나올 텐데 어떻게 배우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용사 협회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기술이나 스타일에 관한 교육을 부지런히 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또 본인의 경우에 유튜브를 자주 본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미용사들이 그렇게들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기술을 너무 뒤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개발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유튜브를 보면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특히 요즘 느끼는 것이 과거에는 새로운 헤어스타일이 주로 일본에서 많이 들어왔고 지금도 좀 그런 영향이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 보면 K-팝 영향 때문인지 우리나라 헤어스타일이 세계의 헤어스타일을 이끌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경우는 청소년인 아이들을 여러 미용실에 보내본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의 아들이 남성들을 상대로 하는 바버숍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미용실이 있다고 하는군요. 남성 전문 미용실인 건데요. 그런데 거기를 다녀온 아들의 머리를 보니까 선을 처리하는 기술이 아주 남다르더라 하는 그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방식으로도 간접 경험을 본인은 많이 쌓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이 직업의 장점은 뭔가 하고 질문을 했고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매일마다 손님을 그것도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오시는 손님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더 잘 꾸며진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자기 관리를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자기 개발만 잘하면 늦은 나이까지 현업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또 아울러서 의미 있는 봉사활동도 많이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해줬고요. 종종 보면 자기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이 미용사로 은퇴 후에 미용사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이 봉사활동에 많이 오시는데 아무래도 욕심을 크게 부리지 않고 또 너무 서두르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이 훨씬 더 즐겁게 일하시고 또 천천히 자신의 기술들을 쌓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괜찮게 시도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도 이 직업의 장점이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할 수 있는 직업의 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용이라고 하는 이 분야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어떻게든 잘 배워보시고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은퇴 준비를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